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지 9년, 뉴저지에는 기린비가 세워지고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오는 등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관련 상황, KBTV 뉴스투데이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회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이민자들이 본토 태생 미국인들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6.25 전장에서 전몰한 미군을 기리는 추모벽을 세우자는 내용의 법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각종 이민 관련 서류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폭동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지 9년, 뉴저지에는 기린비가 세워지고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학생들이 오는 등 움직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아닌 다른 곳은 어떨까요? 윤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에서 인정하고 사과하며 교육하라는 내용이 담긴 위안부 결의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 지 9년. 그동안 뉴저지주에서는 위안부가 담긴 역사를 교육하라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기린비가 세워졌습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요? 먼저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곳에서도 교과과정 개정안이 지난 7월 14일에 통과돼 내년 가을 학기부터 캘리포니아 공립고등학교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는 소녀상이 세워져 있고 최근에는 기린비를 세우기 위한 기금 모금이 본격화됐습니다. 의사당이 있는 워싱턴 역시 위안부에 대해 끊임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메릴랜드, 버지니아의 연합한인회장인 임소정 씨는 9년 전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매일 의회를 방문하는 등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워싱턴에서도 정대위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대위 단체에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2년 전에 이제 여기 페어팩스 카운티 거버먼트 센터에 이 위안부 스태츄를 만들어서 거기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아베 의회에서 완다고 했을 때 작년 4월 달에 그때 정대위 또 저희 워싱턴 지구 연합회 합쳐서 같이 의회에 가서 시위도 하고, 또 제32회 하와이 국제영화제의 후보로도 올랐던 2011년 제작 다큐멘터리 누클리어 세비지를 연출했던 아담 호르위츠 감독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삼은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입니다. I've been angry and upset at the hidden history of World War II and how the Japanese High Command got away with war crimes after the war and how they continue to deny war crimes that happened. And Yang Soo Lee is a living survivor and hero of those times, and I feel like she needs to be heard around the world. 현재 한국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들은 총 238명. 이 중 현재 생존해 있는 할머니는 단 40명에 그칩니다. 한국에서는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이 일종의 합의를 맺었지만 이 40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이를 수긍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주 수요일 12시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에는 제1249차 집회가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한국 정부와의 10억엔 합의뿐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나 정부 차원의 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디 코틀러 소장을 비롯한 위안부 문제 전문가들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21일 어제 뉴저지에서 영화 밀정에 대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영화 밀정은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싸운 의열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윤나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어디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남자 황옥. 이 황옥과 의열단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밀정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젯밤인 21일 이 밀정을 연출한 김지훈 감독과 영화 속 히로인 연계순 역을 연기한 한지민 씨가 뉴저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영화 상영 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며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이. A lot. 네, 그러니까 처음 이 작품 하기로 이제 한 다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결심을 한 다음 정말 관객들과 이 영화가 만나기까지는 정말 꿈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있을 정도로 그냥 그 온전한 시간을 다 이 영화에 그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를 관찰하신 걸 수도 있는데 이런 버전, 저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가지를 연습을 서로 했었고 현장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어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특별하고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은 역사적 사실을 그린 밀정에 많은 반성이 든다는 소감과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독립투사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변화하는 시대에 고민하는 개인의 단면을 부분적으로 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은 영화였어요. 한국에서 누적 관객 620만 명을 돌파한 영화 밀정은 내일인 23일에 미국에서도 개봉합니다. 뉴욕 맨해튼 AMC 엠파이어 25와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뉴저지 엣지워터 멀티플렉스와 포트리 아이픽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KBTV 윤날입니다. 21일 뉴저지에서 열린 영화 밀정 시사회에는 밀정을 연출한 김지훈 감독과 여자 주인공인 배우 한지민 씨가 함께했습니다. 저희 KBTV 뉴스투데이에서 단독으로 영상 인터뷰했습니다. 네, 한지민 씨 오늘 이렇게 14시간 달려서 미국 뉴저지까지 오셨는데 뉴저지 팬분들에게 이 밀정에 대한 개봉에 대한 이제 갖는 기대와 소감을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시대를 편안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뭔가 굉장히 가슴 먹먹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감사해야겠다라고 많은 느낌을 받았던 작품이라 이런 뜻깊은 작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또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밀정을 보시고 사실 스파이 영화라는 오락성도 있고 재미도 있는 영화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의 또 감동을 받아갈 수 있고 가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야기라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했던 이제 한국 영화들이 이제 각각 저마다의 어떤 그 성격이나 주제가 다르긴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항일과 친일 사이에 서 있는 경계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밀정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열단이 주인공도 아니고 악질 경찰이 친일파가 주인공도 아니고 그 사이에 경계인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어떤 모순과 아이러니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이 영화가 또 어떤 액션에 치중하기보다는 그 밀정일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의 내면과 복잡한 어떤 그 심리 묘사를 아주 밀도 있고 촘촘하게 그려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영화와 어떤 다른 차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밀정이 한국에서 큰 어떤 흥행과 또 비평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서만큼 열렬히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제1회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오늘 제1회 뉴저지 포트리 레스토랑 위크가 막을 열었습니다. 유명 셰프이자 포트리 주민인 데이비드 버크가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레스토랑 몇 곳을 방문해 음식을 맛보고 그의 스테이크 소스를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됩니다.
포트리타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레스토랑 위크는 포트리에 위치한 28곳의 레스토랑이 참여합니다. 비영리 단체인 얼라이언스 오브 포트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상권의 활성화와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레스토랑에 따라 15달러에서 30달러 선의 할인된 가격에 점심과 저녁 메뉴를 제공합니다. 그 스테이크에 곁들여진 애퍼타이저와 끝에 한식으로 나오는 된장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트 미트 이스트 동쪽이 서쪽을 만나는 그런 음식 메뉴를 저희가 한번 디자인을 했어요. 그동안 뉴욕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레스토랑 위크가 포트리에서 첫 선을 보인다는 소식에 뉴저지 시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I think it's great. There's a lot of different types of restaurants here just in New Jersey, so it's close by for anybody who wants to come. They don't have to travel to New York City. But I think it's great that we're doing a restaurant here in Fort Lee. They have amazing food and it's really cultural. 이번 주말 레스토랑 위크로 포트리 레스토랑이 많이 붐빌 것으로 예상돼 미리 예약 시 기다리지 않고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요일까지 예약이 다 찼는 상태거든요. 저녁은요. 그래서 사실 저희 그 레스토랑 위크 메뉴를 맛을 보시려면은 지금 현재 점심 12시서부터 한 5시까지 운영이 되거든요. 그때 워킹 하셔서 테이스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더불어 23일과 24일에는 행사에 참가하는 레스토랑 중 9곳에서 풍선 아티스트나 뮤지션들도 참석해 레스토랑 위크에 방문하는 손님의 오감을 만족시킬 계획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이민자들이 본토 태생 미국인들의 고용과 임금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립과학기술의료학회는 경제학자, 인구통계학자 등 14명의 저명한 학자들은 보고서에서 이민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본토 출생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어떠한 사실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오히려 고급 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이 최근 많이 불어나 미국의 기술 부문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주가 난민 망명자 재정착 프로그램을 내년 1월부터 철회한다는 예정입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점증하는 테러 위험 속에 연방정부가 수립한 난민, 만명자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에벗 주지사는 향후 난민과 망명자 재정착을 위한 엄정한 보완 조치가 세워질 때까지 텍사스주 내에서는 난민이나 망명자를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6.25 전쟁에서 전몰한 미군을 기리는 추모벽을 세우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 19일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벽 건립에 관한 법안 HR 1475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추모벽에 전사자들의 이름과 전쟁에 참여한 미군, 한국군, 카투샤 장병, 연합군 사망자 수와 같은 다른 정보도 기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가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1일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올해 6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0.25%에서 0.5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를 유지하다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인상한 뒤 올해 들어 열린 6차례 회의 연속 동결입니다. 이로써 연준은 12월 13일에서 14일 마지막 회에서 금리 인상 카드를 쓸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각종 이민과 관련된 서류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21일 연방관보를 통해 빠르면 오는 10월 말부터 이민 수수료가 대폭적으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투자이민 관련 이민 서류는 수수료 인상률이 20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현행 595달러에서 45달러가 오른 64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 영주권 카드 교체 수수료는 365달러에서 455달러, 90달러가 오르며
취업 이민 청원서 수수료는 $580에서 $700로 120달러가 인상됩니다. 이번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수수료는 투자 이민 관련 서류들로 현재 $1,500인 투자 이민 청원서 수수료가 $2,175가 오른 $3,675가 됩니다. 앞으로 뉴욕시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ID NYC를 각종 스포츠 경기 티켓 구매 시에 제시하게 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관람 티켓을 구매할 때 ID NYC 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25%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은 21일 ID NYC 소지자에 대한 관련 혜택을 기존보다 더욱더 확대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티켓 구매 이외에도 스포츠용품을 구매할 때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용품 업체인 모델스에서 ID NIC 카드를 제시하게 되면 총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ID NIC 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연과 경기 등에 관한 리스트를 오는 26일 ID NYC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퀸즈 아스토리아에서부터 로어 맨해튼 와이톨까지 운행하는 W 트레인을 오는 11월 7일부터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TA는 2010년 W 트레인 운행을 중단했었습니다. 더불어 MTA는 올해 말까지 W 트레인이 지나는 72가, 86가, 96가의 새 지하철역을 오픈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MTA는 6년 만에 W 트레인을 재가동함에 따라 이 애비뉴를 지나는 지하철 선로 운행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7일인 월요일부터 W 트레인은 아스토리아 디트마스 블루버드역에서부터 종착역인 와이톨 스트리트사이를 운행할 전망입니다. 포트 어솔리티 버스터미널 확장 신축 장소가 뉴욕 맨해튼 웨스트사이드로 확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놓고 뉴욕과 뉴저지 정치인들이 기싸움을 벌여왔는데요. 결국 터미널 장소를 맨해튼 웨스트사이드로 확정했습니다. 터미널 디자인은 앞서 진행이 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 5가지로 설계될 예정으로 이 디자인은 웹사이트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편 7번 전철 노선을 뉴욕과 뉴저지 구간으로 확장시키는 프로젝트도 재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뉴욕과 뉴저지를 통근하는 사람은 매주 약 2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지난 토요일 맨해튼 첼시 폭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첼시 폭발 사건 이후 맨해튼 첼시 사건 현장에 2번째로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번 폭발 사건으로 피해를 본 상업주들에게 뉴욕주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현재 $2억 달러의 위기 대응 기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첼시 웨스트 23가에 위치한 갤러리도 방문해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갤러리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폭발 사건이 발생한 맨해튼 첼시 23 스트리트 6 애비뉴와 7 애비뉴는 다수의 레스토랑과 갤러리 등이 상주해 있어 상업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오늘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 이사님과 함께 장담할 수 없는 미국 대선 판세에 대해 전해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사님, 오늘은 그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4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뭐 너무나 중요한 선거인 것 같은데 지금 그 판세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지지율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네네. 원래 대통령 선거 지지율이 전당대회가 대개 7월이면 말에 끝나죠. 전당대회가 끝나고 전당대회 효과가 사그라든 다음에 지지율이 끝까지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 효과의 거품이 빠지는 데가 8월 말이나 9월 첫 주입니다. 네. 그때가 노동절 연휴인데 네.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은 노동절 연휴 때 생겨나는 지지율이 11월 선거까지 간다. 네. 선거 캠페인 전문가들은 노동절 연휴의 지지율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 거기에 얼마까지 이 지지율을 높이냐라는 컨트랙에 쓰면서 캠페인 전문가들이 이제 돈 컨트랙을 맺고 막 그러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올해 지지율은
노동절 연휴에 생겨난 지지율은 한 7, 8% 전국 지지율이 평균 지지율이 힐러리 클린턴이 높았는데 갑자기 9월 11일 힐러리 클린턴이 그 911 기념 행사장에서 그 비틀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지지율이죠. 지금 45일 남겨놓은 지금 지지율이 거의 한 오차 범위 내입니다. 평균 지지율이. 오늘 아침에 클린턴이 45.5%, 트럼프가 43.4%. 네. 이걸 아주 박빙이네요. 예, 리얼 클리어 팔리틱이라는 그 여론조사 전문 회사가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가 45일 남겨놓고 이러니까 오차 범위 내 한 게 아니니까 불안하죠. 힐러리 클린턴은. 대세론이 망가졌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불안한 거는 이 평균 지지율보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그 진짜 당락을 결정하는 이 그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율 평균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가 좀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가장 많은 플로리다가 거의 같게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플로리다 지지율 나온 걸 보면은 그 45%로 같게 나올 정도로 이렇게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 대세론에서 망가지니까 지금 밤잠이 안 오는 거죠. 자, 45일 남겨놓고 양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네네. 이 뭐 처음에는 좀 시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왜냐면은 한쪽이 힐러리가 이제 너무 이제 뭐 지지율이 클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꺾이지 않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선거가 그 일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도 모른다 이럴 정도로 다 예측 불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선거는 공화당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싸워가지고 민주당은 지지자들, 공화당 지지자들 이런 그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치권의 후보와 정치권이 아닌 후보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정치를 오랫동안 하는 정치인하고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 비즈니스만한 장사를 해온 사람하고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예측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캠페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예상할 수 없는 선거고 그리고서 뭐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45일 동안 자기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는데요. 이렇게 볼 때 다음 주 월요일에 합니다. 월요일 날 대통령 선거 그 후보 토론회요. 이 토론회에서 얼마나 자기 이미지를 좋게 내보이내고 자기를 방어를 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아마 앞으로의 이 판도가 결정되지 않을까, 흐름이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번 대통령 선거. 그렇지만 대통령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세계의 대통령이고 소수계들한테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도 선거에 임하는 이 대통령 선거전을 진지하게 보면서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이벤트로 손꼽히는 TV 토론. 1억 명이 지켜본다는 기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유권자의 4분의 3이 첫 번째 TV 토론을 지켜보겠다고 답했을 정도로 관련한 관심과 열기가 뜨겁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은 오는 26일을 시작으로 10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시작됩니다. 사건과 사고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폭동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양쪽에서 20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하자 주 당국은 어제 샬럿 주요 지역들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경을 투입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애초 20일 항의 시위는 평화적인 밤샘 추모 기도회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흥분한 시위대가 도심으로 진출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경찰이 고무총탄, 최루탄, 포금탄 등으로 강제 해산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폭력 사태로 돌변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20일 오후 샬럿의 한 아파트 앞에서
43살인 흑인 남성 키스 스콧이 경찰의 명령으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린 직후 해당 경찰관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발생했습니다. 한편 당시 정황에 대해선 유가족 및 목격자 증언과 경찰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스콧의 딸은 스콧이 장애인으로 비무장 상태였으며 아들의 통학버스를 기다리면서 차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당국은 경찰이 다른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중 스콧이 권총을 갖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동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콧은 올해 만 경찰의 총격에 숨진 702번째 미국인이자 163번째 흑인입니다. 브렌트우드에서 잇따라 10대 청소년이 사망했습니다. 먼저 2명의 여학생인 니사 미킨스와 케이라 큐비스가 생일 파티를 갔다가 실종된 뒤 13일과 14일 연이어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이어 16일 이들과 같은 브렌트우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코스타가 브렌트우드의 숲속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인근의 갱단에 의한 소행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이 일을 계기로 브렌트우드의 갱을 와해시키겠다며 현재 이 3명을 살해한 범인을 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수사당국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사고에 관련된 목격자 2명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FBI는 지난 17일 밤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서 폭발이 발생한 뒤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불발 폭발물과 관련해 CCTV에 포착이 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 2명의 사진을 올리며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해당 남성들은 폭발이 일어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 첼시 폭발 현장에서 2블럭이 떨어진 서부 27번가에 버려진 더플백을 발견하고 안에 든 폭발물인 압력밥솥과 와이어, 접착 테이프 등을 제거한 뒤 가방만을 챙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FBI는 2사람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당초 폭발물이 담겨있던 가방을 회수할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서장은 2사람이 뉴욕시 첼시 테러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으며 단지 목격자로서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폭발물로 드러난 압력솥이 당시 폭발하지 않아 아주 행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브롱스에서는 20살의 고등학교 학생이 본인의 학교에 3.8 구경 권총을 들고 가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자는 얼 윌리엄스로 이 총을 가방에 넣어 학교 안전요원에게 책이라고 말하며 맡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요원은 윌리엄스가 자신에게 가방을 맡기며 3교시가 끝난 뒤 찾으러 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가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거워 이상하게 생각한 안전요원이 가방을 확인했고 이 안에서 장전이 된 상태로 들어있는 권총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총에는 총 4발의 총알이 들어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와 미국 사회,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대학 진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제9회 아시안 칼리지 페어가 오는 24일 토요일 노우드의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명문대 진학을 위한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주제로 한 강연과 효과적인 대입 전략 소개, 에세이 작성, 학자금 상담 등이 진행됩니다. 미주한인 경찰협회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골프대회를 10월 5일 뉴저지 엠머슨 골프클럽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는 샷건으로 진행되며 등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합니다. 테러 예방을 위해 전 세계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공항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항에서의 보안 검색 강화 외에도 테러 관련 정보를 회원국끼리 공유하고 비행기 탑승객 명단을 정부기관에 출발 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마크 저크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와 그의 아내인 소아과의사 프리실라 첸이 의학 연구에 30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크 부부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2100년까지 모든 질병을 치료, 예방, 관리한다는 목표로 기초과학 연구 지원에 앞으로 10년 동안 3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부는 저크 부부의 딸 출생에 맞춰 세운 첸 저커버그 이니셔티브 재단을 통해 이뤄집니다. 1500년 전에 불에 완전히 타버린 두루마리 문서가 3D, 엑스레이 스캔 등 첨단 디지털 기술 덕에 펼치지 않은 채 해독됐습니다. 이스라엘 고유물과 미 켄터키 대학 연구팀은 40여 년 전에 발견된 불탄 두루마리를 가상으로 펼치는 과정을 통해 해독한 결과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성서 네위기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1970년 이스라엘 사해연안 엔게디 지역의 고대 유대교 회당에서 발견됐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 폭탄을 든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게 신고한 노숙자들에게 2만 달러가 넘는 성금과 지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금 모금 사이트인 고펀드미닷컴에 개설된 노숙자 리파커와 이반 화이트를 위한 모금 창구에는 성금이 쇄도해 이틀 만에 2만 27달러가 모였습니다. 리파커와 이만 화이트는 지난 18일 뉴저지 엘리자베스 기차역 인근 쓰레기통 위에서 5개의 파이프 폭탄이 든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더 큰 피해를 막은 주인공들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어린아이나 반려동물이 찜통차 안에서 갇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의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소프트웨어를 선보입니다. 테슬라는 운전자가 떠나도 최대 12시간 동안 차량 실내 온도가 40도를 넘기지 않도록 환기구를 열거나 에어컨을 작동하는 차량 컨트롤 소프트웨어 버전 8.0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어린이 31명이 더운 날씨에 주차된 차량에 갇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키가 자동끈 운동화를 오는 11월 28일에 시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 3월 자동으로 신발끈을 조여주는 기능이 있는 운동화 하이퍼 어댑트 1.0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나이키는 영화에서처럼 알아서 끈을 매주는 운동화를 올해 판매 목표로 출시하겠다고 지난해 10월 밝힌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갈수록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한낮은 무덥지만 이른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가 일교차가 화씨 2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온종일 쾌청한 가운데 한낮 최고 기온 화씨 88도, 섭씨 31도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날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6도로 예측됩니다. 24일 토요일은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3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4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25일 일요일도 맑고 화창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6도, 섭씨 13도로 예측됩니다. 26일인 월요일은 파란 하늘에 한낮에도 선선해 완연한 가을 날씨 느끼시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1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2도, 섭씨 17도 예측됩니다.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낮에 무덥겠지만 주말과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도 많이 내려가 서늘한 가을 정치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9월 22일 보내드린 KBTV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